금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비싼 금 왜 지금 사야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금 투자 타이밍.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금은 비쌀 때 사라 부자들이 쓰는 역발상 공식. 금은 비쌀 때 사라 부자들이 쓰는 역발상 공식. 금 너무 비싼데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금 투자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미 고점 같고 뉴스에서는 역대 최고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왠지 지금 들어가면 바로 떨어질 것 같고 손실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일반인이 값이 비싸니 기다리자라고 말할 때 부자들은 비싸니까 지금 사야 한다고 말하죠. 처음 들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비싸면 피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우리는 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금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금을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필수 장치로 보기 때문에 가격의 고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싸다는 건 위험 신호가 이미 나타났다는 뜻이기에 그 순간을 필요가 더 커진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답을 이해하면 금뿐 아니라 전체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보통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부자들은 의미를 본다. 우리가 금값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지금 비싼가? 싸게 살 수 있을까? 입니다. 즉, 우리는 금을 수익형 자산처럼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금을 보험, 해지 위험 방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봅니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보험을 안 들지는 않죠. 집값이 오르겠다고 해서 집보험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금을 지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 위험을 막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이 비싸다는 사실은 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호로 작용합니다. 물가가 이미 불안정하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시장이 충격에 민감해지고 있다. 즉, 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비쌀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립니다. 2. 금값이 비싸지면 부자들이 더 산다고. 그 역발상의 핵심. 금이 비싸질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위험 신호가 증가한 시기입니다. 전쟁,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 금리 혼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금으로 돈이 몰리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랐네.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 말은 겉보기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금이 비싸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하다는 즉각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충격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 비싸다는 건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금값이 오른 건 앞으로 더 큰 변동성이 온다는 신호다. 따라서 지금은 금을 줄이는 때가 아니라 늘리는 때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역발상 공식입니다. 3. 금은 애초에 언제 사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보유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살게요. 바닥 확인하면 들어갈게요. 지금 고점이라 무서워요. 그런데 금은 단기 가격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오른다고 내일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오래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식처럼 실적이나 성장성으로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부자들이 금을 쉽게 사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타이밍으로 접근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아래 원칙들을 사용합니다. 일정 비율은 무조건 보유한다 기본 전략. 자산의 515% 범위에서 항시 금을 보유합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유지합니다.
비싸질 때는 위험 대비 강화 구간으로 보고 비중 조절. 금값이 오르면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 이때는 오히려 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므로 비중을 약간 높입니다. 떨어질 때는 기회가 아니라 정상화로 본다. 금값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기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는 신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급락시 바닥잡기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기 매수를 지속할 뿐입니다. 4. 일반인들이 금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 금은 매우 단순한 자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격 중심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금은 주식처럼 성장을 기대하는 자산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임대 수익이 나는 자산도 아닙니다. 즉, 수익형 자산이 아니라 안정형 자산입니다. 따라서 금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를 때 불안해서 못 들어감. 더 오르면 이제 고점이니까 안 사라고 판단함. 떨어지면 역시 사지 말 거라고 후회만 함. 결국 금 보유량은 늘지 않고 기회만 놓침. 반면 부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비싸도 정기적으로 산다. 위기 때 추가로 산다. 가격보다 역할을 본다. 금이 전체 자산을 안정시키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일반인은 금을 하나도 못 모으고 부자들은 꾸준히 금을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5. 그럼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전 적용법. 부자들의 역발상 공식을 일반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만 다를 뿐입니다. 전체 자산의 515% 안에서 비중 설정. 금은 많이 담는 자산이 아닙니다.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기 매수로 접근하기 가격 무시 전략. 이에 매달 일정 금액만큼 금 ETF, 금 적립식, 실물 골드바 등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매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싸 보일 때 주저하지 말 것. 비싸다는 건 시장에 위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금의 가치가 가장 발휘됩니다. 금은 팔기 위한 자산이 아니다. 금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순간 원래 의도와 맞지 않게 됩니다. 금은 은행 예금처럼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자산입니다. 6. 결론 금은 싸게 사는 타이밍 자산이 아니라 비싸도 필요한 안정 자산이다. 금이 비싸졌다는 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금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말합니다. 금은 비쌀 때 사라. 그래야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 역발상의 공식은 단순히 금 투자법이 아니라 부자가 자산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입니다. 일반인은 가격을 보고 움직이고 부자들은 의미를 보고 움직입니다. 지금 금이 비싸 보이나요?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금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